예외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즉 런타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나온 것 마냥 트라이 블럭과 캐치 블럭을 이용해 갖고 이런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갑자기 중단되거나 정지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값을 정수로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했다. 만약에 이런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금액에 가는 거겠죠. 따라서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오거나 조금 전에 예와 같이 배열 내에 잘못된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말고 그 예외 상황을 사용자에게 메시지 형태로 띄워주고 그 메시지를 통해 갖고 사용자가 다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오류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어도 이를 회피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것을 오류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예외 처리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계속 실행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오류 방지 프로그램, 이거를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예외 처리를 통해 갖고 마치 프로그램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계속 실행시켜 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 당신은 이런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고 다시 한번 입력받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좀 더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외 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 마냥 예외 처리해야 될 대상 명령문들이 있으면은 그 명령문들을 트라이 블럭으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트라이 블럭 내에서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에 캐치 블럭으로 제어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자, 트라이 블럭 내에서 발생되는 런타임 오류에 대해서만 캐치 블럭에서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배열 내에 있는 요소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즉 14번째 배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런타임 때 실행 중에 예외 상황을 발생됩니다. 즉 14번째 요소는 없다. 즉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예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는 예외 상황을 만들어서 캐치 블록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 캐치 블록은 이 예외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14번째 요소에 접근하려는 그 시도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캐치 블록에서는 이 예외 상황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시스템은 트라이 블록을 중단하고 그 예외 상황,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을 캐치 블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캐치 블록에서는 index out of range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EX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캐치 블록에서는 이 EX의 객체로부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또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서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열에 있는 각 요소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배열은 0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배열의 길이보다 하나 적은 그 색인 만큼만 배열이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캐치 블록 내에서 EX라는 객체로부터 메시지 프로퍼티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오류 메시지가 뭔지를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예제는 비교적 긴 코드를 갖고 있는 카드 섞어 돌리기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은 포카용 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포카용 카드 한 장에는 페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숫자와 수트라고 이름 붙여진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스페이드, 즉 숫자는 10이고 무늬는 스페이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포카용 카드의 한 장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총 52장을 가지고 카드를 섞고 그리고 섞은 상태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런 예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프로퍼티는 사용 측면에서, 즉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진 프로퍼티를 이용할 때는 변수처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소드처럼 구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C#6 이후부터는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getter 전용이라는 것은 이 프로퍼티가 get과 set이 아닌 get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을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읽기 전용으로 위해서 이 프로퍼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총 3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한 장을 정의라는 카드 클래스,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인 deck of cards라는 클래스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카드 클래스로부터 52장의 카드를 모아놓는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는 deck of cards test, 즉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우선 카드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getter 전용 프로퍼티인 face와 suit가 있습니다. 숫자와 무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 마냥 이 카드 클래스는 카드 한 장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생성자 쪽에서 보면은 전달받은 face와 suit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각각의 getter 전용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toString 메소드, 자, 이것은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기존에 카드 클래스를 생성하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한 toString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의한 toString, 즉 여기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해야겠다. 기존에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요 형식대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게끔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선 카드 한 장을 정의하는 이 카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는 교재 코드이기 때문에 지우고, 자, 카드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new 키워드를 써서 카드, 그리고 인수는 2개의 문자열이 되겠죠. 여기서 ace와 문자열인 하트,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console writeLine, 그리고 객체를 호출했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한 것 마냥 객체를 호출했을 때는 writeLine, 출력을 위해서 객체 이름을 가지고 출력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즉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어떤 것인가요? 요것이죠. 즉 face, 숫자와 무늬를 문자열로 보관해서 출력하는, 스트링 형태로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객체를 호출했을 때는 toString이 호출이 된다. 만약에 toString을 지금과 같이 오버라이드, 즉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호출해서 화면에 출력할 때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ace of heart, 즉 카드스에 있는 toString,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문자열 보관으로 만들어 놓은 스트링, 이것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카드 클래스에 자동으로 삽입한 toString이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결과를 볼까요? 자, 이렇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toString이 호출이 됩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toString에서는 객체의 클래스 이름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객체로 호출했을 때는 객체의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카드 클래스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마냥 카드 한 장, 즉 숫자와 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 한 장을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 이것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보시는 바와 같이 get 접근자만 있어서 face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역할만 하는 것이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초기화를 하는 것은 두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자 쪽에서 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값을 초기화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이 위치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는 2, 그리고 무늬는 스페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를 했어요. 자, 보시는 바가 여기 세마이콜론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생성자 쪽에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콘솔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using이라는 지시어를 써갖고 시스템을 연결을 해놔야 돼,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콘솔 라이트라인 그리고 문자열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face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된 값, 이것이 제대로 출력됐는지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to spade, 정의되는 부분에서 초기화된 이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된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초기화된 to와 spade는 다시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할당받아서 ace of heart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정의되는 부분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성자 쪽에서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초기화된 것을 다시 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즉 생성자 쪽 이외에서 다른 메소드에서는 절대로 이 자동 구현 프로퍼티,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퍼티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정의되는 위치에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getter 전용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퍼티든 이렇게 정의되는 위치에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되는 이 위치에서 할당 연산자를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즉, 카드 한 장, 숫자와 무늬를 갖고 있는 카드 한 장을 정의한 카드 클래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 이렇게 초기화하는 과정, 여기 나와 있던 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etter 전용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퍼티는 정의되는 위치에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정의한 카드 한 장을 정의한 카드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갖고 총 52개의 카드 객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 객체, 52개의 카드 객체를 배열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deck of card 클래스는 우선 이 안에서 임의의 숫자를 뽑아내오기 위해서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서 랜덤 넘버스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덱 오브 카드스 어느 위치에서든 이 객체를 호출해서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해 임의의 숫자를 뽑아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카드의 총 숫자를 의미하는 넘버 오브 카드스라는 상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2로 할당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앞에서 정의한 카드 클래스를 이용을 해갖고 52개의 카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 객체들을 배열로 형성을 해서 그 첫 번째, 즉 0번째 주소를 4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52개의 카드 객체의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 속에 있는 0번째 주소를 덱이라는 배열 이름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덱 오브 카드스의 멤버인 인스탄스 변수 커런트 카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자, 이 커런트 카드는 야중에 52장의 카드를 섞은 후에, 즉 셔플링한 후에 한 장씩 딜링, 즉 오픈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다음은 덱 오브 카드스의 생성자예요. 자, 여기서 에이스, 듀스, 3, 4 등등의 총 13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이 배열을 페이스에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0번째 주소를 페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문자열입니다. 에이스, 듀스, 3, 4, 5 이런 등등의 13개의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 후에 이 배열의 0번째 주소를 페이스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메모리는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트, 무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 스페이드 이런 문자열로 메모리의 배열처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열의 0번째 주소, 이 위치를 수트라는 이 배열 변수 이름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카드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가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new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메모리를 만듭니다. 뭐에 대해서? 카드, 즉 카드 한 장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괄호 안부터 먼저 수행을 해볼까요? 페이스, 즉 페이스 여기 있죠. 아, 그런데 꺽쇠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꺽쇠 안에 있으니까. 카운트가 0입니다. 0, 나머지 연산자 13.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0이 됩니다. 0. 그러면 0에 해당되는 부분, 페이스의 0에 해당되는 부분 뭔가요? 에이스입니다. 자, 에이스라는 문자열을 요 위치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문자열을. 에이스라는 문자열을 첫 번째 인수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0 나누기 13. 0이죠. 수트의 0번째, 수트의 0번째, 하트입니다. 하트라는 문자열이에요. 따라서 카드 한 장을 생성하는데 생성자 쪽에서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인수는 에이스라는 문자열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하트라는 문자열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문자열을 갖고 하트라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하트. 자, 만들어진 거. 에이스와 하트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 카드 한 장의 객체를 만듭니다. 자, 카드 한 장의 객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 놓고 왼쪽에 있는 덱의 0번째, 덱의 0번째. 즉, 덱이라는 것은 여기에 만들어 놓은 배열입니다. 52개 카드의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입니다. 카드의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덱이라는 배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위치로 돼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페이스와 수트에 있는 문자열 2개를 가져옵니다. 에이스, 하트, 문자열 2개. 그 문자열 2개를 갖고 카드의 생성자를 호출해요. 카드의 생성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카드의 생성자.
문자열 2개를 갖고 있죠. 스트링 타입의 2개. 현재는 에이스와 하트로 문자열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자,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객체. 자, 그 객체의 주소를 댁의 0번째, 댁의 0번째 이 위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카드 한 장의 객체, 에이스와 하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객체의 주소를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카운트가 하나가 더 증가돼서 1이 됐습니다. 자, 1 나머지 연산자 13.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이 되겠죠. 1. 페이스의 1번째는 어딘가요? 페이스의 1번째는 듀스라는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을 이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카운트 1 나누기 13 0이죠. 몫은 0이기 때문에 수트의 0번째 하트입니다. 자, 듀스와라는 문자열과 하트라는 문자열 2개를 이용을 해갖고 카드의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를 댁의 1번째, 댁의 0, 1번째 주소의 위치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카운트가 2가 됐습니다. 자, 카운트 2 나머지 연산자 13, 2겠죠. 그러면 페이스의 2번째, 0, 1, 2, 3라는 문자열이 이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카운트 2 나누기 13, 몫이 0이죠. 그러면 수트의 0번째, 하트. 자, 3와 하트를 이용을 해갖고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객체의 주소를 댁의 2번째, 댁의 0, 1, 2, 이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X102는 조금 전에 오른편에서 만든 카드 객체의 주소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카운트의 3, 나머지 연산자 13. 그러면 값이 얼마인가요? 3이 됩니다. 페이스의 세 번째, 0, 1, 2, 3. 4가 됩니다. 4. 자, 4에 대해서 문자열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13, 몫이 0입니다. 수트의 0번째 하트. 그래서 4와 그리고 하트 이 두 개의 문자열을 이용해 갖고 카드라는 객체를 또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4와 하트로 구성된 카드 객체입니다. 이 객체 주소를 댁의 세 번째, 카운트가 3, 댁의 세 번째, 댁의 0, 1, 2, 3. 즉, 이 위치에 오른편에 만들었던 4와 하트가 들어가 있는 카드 객체의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카운트가 49가 되는 시점을 한번 볼까요? 자, 49 나머지 연산자 13. 그럼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세요.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9, 10. 잭이라는 문자열을 이 페이스에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 첫 번째 인수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잭이라는 문자열을 가져왔습니다. 수트 49 나누기 13. 그럼 몫이 3이 되겠죠. 수트의 세 번째 0, 1, 2, 3. 스페이드가 됩니다. 자, 잭과 스페이드라는 문자열 2개를 이용해 갖고 카드라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를 댁의 49번째, 댁의 49번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 잭과 스페이드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카드 객체의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카운트가 50이 됐습니다. 50 나머지 연산자 13. 그러면 11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0번째였으니까 11. 퀸이라는 문자열이 요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트 50 나누기 13, 몫은 3입니다. 그럼 스페이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퀸과 스페이드 두 개의 문자열을 이용을 해갖고 또 다른 카드 객체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퀸과 스페이드가 들어가 있는 카드 객체입니다. 이 객체의 주소를 덱의 50번째, 덱의 50번째, 즉 요 위치에 주소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카운트가 마지막인 51이 되는 순간 51 나머지 연산자 13, 그럼 나머지가 12가 되겠죠. 12. 그러면은 킹이라는 문자열이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1 나누기 13, 몫은 3입니다. 0, 1, 2, 3, 스페이드. 즉 두 번째 문자열은 스페이드라는 문자열이 될 거예요. 킹과 스페이드 두 개의 문자열을 갖고 있는 카드 객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카드의 객체의 주소를 덱의 51번째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덱 오브 카드라는 생성자 쪽에서는 각각의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것 마냥 각각의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주소를 이 덱이라는 배열 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덱이라는 배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51개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의 배열 요소는 이렇게 카드라는 객체의 주소값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덱이 하나가 완성이 되면은 덱에 있는 주소값과 주소값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카드 객체,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완료가 되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덱 오브 카드스라는 생성자에서는 카드라는 객체를 순서대로 생성을 한 뒤에 그 객체, 카드 객체의 주소를 덱이라는 배열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덱이라는 배열 속에는 카드 객체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값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총 52개의 카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값들이 카드라는 배열 속의 요소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정렬된 형태의 덱의 배열을 가지고 카드를 섞는 작업을 합니다. 섞는 작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셔플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커런트 카드, 이것을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커런트 카드 어디 있나요? 덱 오브 카드스라는 클래스에 인스턴스 변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져다가 셔플 될 때마다, 즉 카드를 섞을 때마다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커런트 카드는 섞은 카드의 시작 위치, 이것을 리셋을 하는 겁니다. 섞을 때마다 이 값은 0으로 초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오픈될 때마다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것들을 카운팅하기 위해서 쓰는 이 커런트 카드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52번을 반복하면서 임의의 숫자를 뽑아서 카드를 섞는 작업들이 수행됩니다. 자, 랜덤 넘버스, 이 객체 어디 있나요? 덱 오브 카드스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랜덤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입니다. 자, 이 객체를 통해 갖고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넘버 오브 카드, 즉 5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넥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는 0부터 51 사이에 임의 숫자가 세컨드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선택된 숫자가 4라면은,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first 0, 즉 덱에 있는 0번째 주소를 읽어옵니다. 덱에 있는 0번째 주소값 OX100, 이 값을 템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템프는 카드의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first가 0이기 때문에 덱의 0번째에 있는 주소값 OX100, 이 값이 템프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덱의 세컨드, 조금 전에 넥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4가 추출이 됐어요.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덱의 네 번째 어디 있나요? 덱의 0, 1, 2, 3, 4 OX104입니다. 자, OX104를 덱의 first 위치에 저장을 합니다.
대개 first는 어딘가요? 0이죠. 대개 0번째. 즉, 이 공간에 OX104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현재 OX100에서 OX104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템프에 있었던, 템프가 처음에 어떻게 됐죠? 대개 first에 있던 값 OX1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OX100 값을 대개 second, 즉 4가 있던 그 위치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OX100은 이 네 번째 첨자에 있는 OX104 대신에 OX10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즉 0의 위치에 있는 값과 4에 있던 위치의 값, 이것을 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소값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0에 있던 자리에 OX100에 있던 값을 대개 4 위치에 있던 OX100으로 이동시키고 네 번째 있던 OX104는 0번째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소값이 바뀌더라도 이 해당되는 주소값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 객체는 항상 같은 위치를 가리키죠. 저 OX104 가리켰던 이 위치를 여전히 가리킵니다. 즉 앞에 있는 것만 OX104가 요 놈을 가리켰으면 주소값이 이동되더라도 이 주소값을 통해서 접근하는 카드 객체의 주소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객체의 주소는 항상 OX104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주소값이 바뀌더라도 해당되는 주소값에 해당되는 객체는 여전히 항상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first가 0일 때, 즉 4개의 0번째 주소값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first가 하나가 더 증가돼서 1인 경우를 봅시다. 자, 렉스루트를 통해 갖고 임의의 숫자 51이 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세컨드에 51이 들어가겠죠. 대개 first, 즉 대개 1번째 값을 읽어옵니다. 대개 1번째 OX101입니다. 그 값이 템프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대개 second, 자 51이라는 숫자가 선정됐다고 얘기했어요. 대개 51번째, 대개 51번째, 즉 OX505라는 이 숫자값, 주소값, 이것이 대개 first, 즉 대개 1번째 이 위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개 1번째 이 데이터 값이 OX505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템프, 조금 전에 OX101을 저장해놨던, 읽어서 저장해놨던 이 값을 읽어서 대개 second, 즉 대개 51번째, 즉 이 위치에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즉 OX101이 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주소값은 배열 속에서 바뀌더라도 해당되는 주소에 대해서 연결된 카드 객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주소값은 객체, 주소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first 한 개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1에서 2가 되겠죠. 자, 임의의 숫자 50이 선정이 됐습니다. second는 50이 되겠죠. 대개 first, 대개 두 번째, 대개 0, 1, 2, 즉 OX102라는 이 값이 템프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개 50번째 이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OX504, 자 이것을 읽어서 OX504를 읽어서 대개 first, 즉 대개 두 번째, 여기 되겠죠. 이 위치로 값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OX102라고 써 있는데 이 값이 OX504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템프에 저장되어 있던 OX102, 이 값은 대개 50번째, 대개 50번째 이 위치로 가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OX504에서 OX10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first가 0부터 시작을 해서 51번을 반복하면서 이 안에 있는 주소값들이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대개에 있는
각 요소에 있는 주소값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자, 0번째에 해당되는 이 주소값은 해당되는 임의의 숫자로 선정된 배열 요소에 있는 주소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irst가 하나 더 증가돼서 1번째에 있는 이 주소값은 임의의 숫자로 선정된 배열 속의 특정 위치의 주소값과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first가 한 번 더 증가돼서 2가 됐을 경우에는 2에 해당되는 이 주소값이 랜덤을 통해서 얻어진 이 숫자값에 해당되는 배열 속의 요소의 주소값과 바꿔치기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생성자를 통해 갖고 이렇게 정렬된 주소값이 정렬된 형태에서 셔플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뒤섞인 주소값이 뒤섞인 형태로 대개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주소값을 따라가 보면은 원래 OX104가 갖고 있었던 5 하트라는 이 객체를 여전히 따라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덱 배열 속에 있는 각 요소의 주소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뒤섞이게 되는 겁니다. 델 카드 메소드에서는 우선 커런트 카드, 자, 셔플링 될 때마다 0으로 초기화됐던 이 커런트 카드 값을 읽어옵니다. 자, 읽어와서 덱의 크기와 비교를 합니다. 참이면은 덱으로 접근해서 덱에 있는 0번째 요소, 자, 여기서 증가면선자가 뒤에 붙었어요. 뒤에 붙었을 경우에는 커런트 카드에 하나 더 증가된 값은 세마이콜론 이 이후에 증가가 됩니다. 자, 따라서 꺽쇠가루 안에서는 현재는 0입니다. 0. 자, 덱의 0번째 주소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덱의 0번째 주소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 끝난 다음에 커런트 카드는 0에서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덱의 크기와 더 크다 라고 했을 때는 else로 가서 너를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카드 섞어 돌리기. 이제는 메인 메소드로 가서 앞에서 만든 두 개의 클래스를 갖고 실제 카드가 섞이고 그리고 딜링하는, 나눠주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내에서는 Deck of Cards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이 객체 내에 모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의 주소를 My Deck of Cards 이 변수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의 주소를 My Deck of Cards에 저장하는 이 순간에 52개의 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덱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커런트 카드를 0으로 초기화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생성자가 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덱 오브 카드에 있는 배열의 요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주소값으로 정렬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커런트 카드 이 변수가 있다.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덱이라는 배열 속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주소값들이 들어가 있다. 이 주소값들은 각각 카드 객체의 주소를 1대1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된 상태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My Deck of Card, 조금 전에 객체를 만들면서 멤버들을 집어넣었다고 했죠. 그 멤버들 가운데 셔플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셔플 여기 있습니다. 자, 커런트 카드를 다시 한번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딜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커런트 카드가 0으로 초기화됐다. 커런트 카드는 조금 전에 만든 그 객체 속에 인스탄스 변수로 들어있는 놈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셔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0부터 시작해서 51번까지. 자, 그러면서 카드 한 장씩 오픈하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셔플하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뭐냐면은 커런트 카드가 0으로 초기화됐다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런트 카드는 My Deck of Cards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탄스 변수입니다. 조금 전에 new를 써갖고 객체를 만들고 Deck of Cards에 있는 모든 멤버를 복사해 넣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인스탄스 변수인 current card라는 이 정수형의 변수가 있었어요. 자, 그 변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my deck of card. 자, 이 객체 내에 있는 deal 카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조금 전에 객체를 만들면서 모두 복사해 놓은 것 가운데 deal 카드가 있어요. 자, deal 카드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current 카드. my deck of cards. 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자, 그것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덱에 있는 랭스보다 작다. 그럼 덱의 0번째 주소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자, 0번째 주소 리턴돼서 이 위치에 와 있어요. 주소값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소값 이퀄 주소값에 해당되는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주소값에서 다시 5와 하트가 들어가 있는 이 객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고 메소드의 결과는 주소값으로 리턴이 되고 주소값으로 리턴. 그 주소값은 해당 주소값으로 따라가서 객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0번째 위치의 주소에 연결된 카드 객체가 됩니다. 카드 객체. 자, 카드 객체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객체를 출력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얘기했어요. toString. 자, 정리를 해보면은 deal 카드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는 주소가 되고 주소가 되면 그 주소에 연결된 객체가 됩니다. 자, 객체를 출력하는 거예요. 객체를 출력하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요 사용자가 정의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와 그리고 문의가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로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0번째 커런트 카드가 0번째 주소값을 따라가서 5 하트인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결과는 5 of 하트 이런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왼쪽 정렬 여러 칸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래서 5 of 하트라는 문자열이 왼쪽 정렬로 19개 공간을 확보한 그 지역에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메소드가 호출되고 메소드에 호출된 결과는 카드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되고 주소값이 되면은 다시 그 주소값에 연결된 카드 객체가 여기에 들어간다. 객체를 출력하는 것은 객체 내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다. 결국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돼서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if는 i가 4번씩 반복될 때마다 한 칸씩 띄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증가를 해갖고 이렇게 4개씩 나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i가 하나가 더 증가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0에서 1이 되겠죠. 0에서 1. My deck of cards. 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deal 카드가 호출되겠죠. deal 카드 여기 있습니다. 그럼 current 카드 조금 전에 보았던 것 마냥 이전 0번째 할 때 deal 카드를 한번 호출했었습니다. 그때 0번째를 덱에 해당되는 주소값을 리턴하고 current 카드가 1이 증가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려졌을 때 i가 1이 돼서 다시 deal 카드를 호출했을 때 그때 current 카드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덱에 있는 1번째 주소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주소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1번째에 해당되는 주소값은 deuce heart네요. deuce heart. deuce heart가 저장된 객체가 리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current 카드는 1이 더 증가돼서 1에서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 화면에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셔플된 다음에 current 카드, 즉 my deck of card 내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인 current 카드가 0으로 초기화된다. 그리고 current 카드는 포문이 반복되면 반복적으로 current 카드는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자, 증가되는 위치는 여기 있는 이 증감 연산자를 통해서 current 카드는 하나씩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출력 결과는 주소값이 리턴이 된다.
대개에 있는 0번째, 1번째 또는 3번째 이 주소값이 리턴된다. 주소값이 리턴되면 그 해당되는 주소값에 연결된 객체가 이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객체에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섞고 그리고 하나씩 카드를 오픈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반복문, for문, 그리고 커런트 카드의 숫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만들어 놓은 배열을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배열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grades array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배열을 생성자의 메소드, 생성자 메소드를 통해서 인자로서 전달하는 것, 인수로 전달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grades array, 배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 생성자 메소드를 한번 볼까요? 생성자 메소드. 자, 여기 있네요. 여기서 받는 쪽, 요거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매개 변수에서는 보내는 배열을 받을 수 있게끔 배열의 타입을 앞부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전달하는 쪽에서는 배열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즉 매개 변수에서는 이 배열의 정확한 명칭이 요 앞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자, 값에 의한 전달과 참조에 의한 전달이 있습니다. 값에 의한 전달은 메모리 상에 있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복사본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조에 의한 전달은 주소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배열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의 주소값만 전달하는 것, 참조에 의한 전달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는 배열을 전체를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배열 속에 있는 특정 요소를 전달하는 것,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입니다. 우선 10번째 줄에서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array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5개의 이니셜라이저를 통해 갖고 배열을 만듭니다.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 그리고 이 배열의 메모리 공간에 있는 주소, 그 주소 값을 array라는 이 이름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rray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주소 값을 통해서 배열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for each 명령문이 나와 있나요? 자, 대상. 자, 배열을 검색할 대상. 여기 array라고 이름 붙여진 배열이 있네요. 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for each 명령문은 0번째에 해당되는 1을 먼저 밸류 속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밸류를 화면에 출력하고 다음으로 돌아가 갖고 1번째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2의 값을 밸류 쪽으로 갖고 옵니다.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3이라는 값을 밸류로 갖고 와서 3을 화면에 출력하는 for each 명령문입니다. 자, 다음에 modify array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modify array라는 메소드는 여기 있네요. 자, 보내는 쪽 인자로서는 배열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배열의 이름을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럼 호출 받는 쪽에서는 반드시 매개 변수의 명칭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타입이. 예전에 설명한 것 마냥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와 매개 변수의 사이, 자, 할당 연산자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즉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은 인수, 보내는 쪽의 값, 왼쪽은 매개 변수, 보내는 쪽을 받는 쪽. 자, 여기서는 array라는 주소값을 전달했어요. array 주소값, 여기 OX111이라는 주소값을 요 array2에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조에 의한 전달은 주소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주소값. 배열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array2에 복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array2의 주소값과 array1의 array의 주소값 두 개 모두 같은 배열, 즉 1, 2, 3, 4가 들어가 있는 배열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들어가 갖고 우선 0번째 array2의 주소 뭐라겠죠? OX1111 이 주소값 따라가서 0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옵니다. 뭔가요? 1이죠. 그리고 1 곱하기 2, 2가 되겠죠. 그것을 다시 0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아니라 2가 바뀌겠죠. 2로 바뀌겠죠. 다음 카운터가 하나가 더 증가해서 1번째 카운터 1번째 array2의 주소가 가리키는 그 배열에 가서 자 여기 있죠. 거기에 1번째 이 값을 읽어옵니다. 2에 2를 곱하니까 4. 그 값을 다시 array2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1번째 위치에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4가 될 겁니다. 다음 카운터가 2가 되는 경우 카운터가 2가 되고 들어가서 array2의 주소값을 따라가서 두 번째 색인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3 곱하기 2, 6입니다. 6을 다시 2번째 array2의 주소값을 가서 색인 2번째 그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3이 6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modify array라는 배열에서는 배열을 참조이행 전달, 즉 주소값을 복사를 해서 그 주소값을 따라가 갖고 내부에 있는 배열의 내부에 있는 이 값들을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해서 다시 제어권이 호출된 지점 21번째를 건져서 22번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값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array에 있는 것, 즉 조금 전에 modify array 속으로 들어가서 2, 4, 6, 8, 10 이렇게 바뀐 그 값들이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은 배열 요소를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값에 의한 전달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0번째 줄에서 array 주소에 있는 세 번째 요소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전에 바뀐 값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즉 8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8이 들어가 있는 이 세 번째 색인을 갖고 있는 배열 자, 이것을 modify eleme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전달하게 됩니다. 받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경우 앞에서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똑같은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요소 이 8의 값을 엘리먼트에 복사를 해놓게 됩니다. 주소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에 있는 8이라는 값이 엘리먼트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부로 들어가서 8 곱하기 2 그럼 어떻게 되나? 16이 되겠죠. 그럼 엘리먼트가 16이 됩니다. 그 16을 화면에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16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제어권이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4번째 줄에서 30번째 줄하고 동일하게 세 번째에 있는 요소를 출력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8이 출력이 됐습니다. 즉, 이전에 있는 값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변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사본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값에 의한 전달이 돼서 그 값이 엘리먼트에 저장이 되고 그 엘리먼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modify element라는 메소드가 종료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16이 있던 이 엘리먼트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조이한 전달은 주소값이 전달되고 그 주소에 위치하고 있는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에 의한 전달은 그 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이 array 세 번째에 있는 이 주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array 3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값이 엘리먼트로 복사되기 때문에 원래의 원본 값, array 3에 있는 원본 값은 변경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값에 의한 전달과 참조에 의한 전달, 이거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예제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성적들에 대한 배열을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값, 그리고 최저값, 최대값, 이것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점수대를 별 표시로 인원수를 표시하는 것, 이런 내용들도 함께 메소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드북 클래스입니다. 우선 프라이빗 형태로 그레이드스라는 배열,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 여기 나와 있네요. get만 있으니까 getter 전용 프로퍼티다.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을 받는 부분,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배열의 주소를 받아오는 부분. 받아온 이름을 커스네임, 여기 이쪽에 초기화라는 것.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getter 전용 자동 구현 프로퍼티는 초기화할 때 선언된 10번째 줄 또는 생성자 쪽에서만 값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주소를 갖고 오는 것을 갖다가 그레이드스라는 이 변수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시지,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세스 그레이드스, 이 내부에서는 아웃풋 그레이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아웃풋 그레이드는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있네요. 자, 아웃풋 그레이드, 점수대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1번째 학생은 1번째 학생의 점수, 2번째 학생은 2번째 점수, 3번째 학생은 3번째 점수. 자,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번째 학생, 좀 이상하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더하기 1, 그럼 1번 학생이 되는 거죠. 1번 학생, 0번째 학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두 개의 공간을 두고 숫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스튜던트, 그레이드스라는 배열 속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세 자리로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자, 아웃풋 그레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버리지, 평균값을 계산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평균값, 이 부분에 있네요. 자, 우선 토탈을 구해야 되겠죠. 배열로에 있는 것, 전달받은 배열을 누적해서 토탈, 그리고 그레이드 랭스, 이 그레이드스라는 주소값에 있는 요소들의 개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 값으로 나누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토탈 값에서 가변 변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타입을 보고 토탈의 타입을 결정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 소수점이 있으니까 더블 타입, 그러니까 토탈은 더블 타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get minimum 메소드를 호출하네요. 자, 여기 있네요. 우선 첫 번째 배열의 요소에 있는 값을 low grad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 요소, 0번째 요소에 있는 값을 보게 되면 정수형이에요. 따라서 low grade도 정수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열 내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가져와서 그레이드에 줬습니다. 하나씩 가져와서. 그리고 가져온 그레이드를 처음 0번째 값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소에 있는 값이 처음 시작할 때 로우 그레이드 값보다 작다. 그럼 로우 그레이드 값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 바꾼 값은 그레이드로 다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0번째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로우 그레이드에 복사를 해놓은 건데 그 복사본이 다음에 나오는 1번째보다 더 작다. 그러면 1번째에 있는 것을 로우 그레이드에 복사를 해놓는 겁니다. 갱신시켜 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배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를 했더니 그 가운데 제일 낮은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get maximum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get minimum이라는 메소드와 다르게 최고값을 0번째 있는 것을 먼저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스 배열 속에 있는 각각의 값들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특정 요소의 값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 큰 값을 하이 그레이드라는 변수의 값을 바꿔놓는 거죠. 갱신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열 속에 있는 모든 요소 값들을 다 검토를 해봤더니 어떤 특정 값이 제일 크다. 그 특정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get maximum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웃풋 바 차트, 이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예제에서도 나왔다시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frequency, 총 11개의 인티저 형태를 갖고 있는 frequency라는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배열의 형태를 갖추고 있겠죠. 그 배열의 주소를 frequency라는 변수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있는 그레이드스 배열에 있는 성적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 성적을 10으로 나눕니다. 만약 그 성적이 87이다. 그럼 이 안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8이 됩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8번째 있는 것 0, 1, 2, 3, 4, 5, 6, 7, 8 즉 여기 있는 값을 하나를 더 증가를 해서 1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프리퀀시의 배열들을 접근해 갖고 값들을 계속 누적하는 거죠. 성적대별로 인원수들을 누적해 나가는 겁니다. 프리퀀시 배열에 각 점수대별로 누적된 인원수들, 점수대별로 누적된 인원수, 이에 대한 프리퀀시 배열을 이용을 해 갖고 별 표시를 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는 부분입니다. 우선 if, else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 마냥 이 표에서 이 왼쪽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출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원수 대별로 이렇게 별 표시를 하는 부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for분에서 별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프리퀀시에 있는 배열에 있는 각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 숫자만큼 별을 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 그레이드라는 메소드가 종료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메인 메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이드스 어레이라는 배열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0명의 학생의 성적들을 이렇게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 배열의 주소값을 그레이드스 어레이라는 곳에 값을 할당을 했어요. 결국엔 그레이드스 어레이에는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myGradeBook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생성자로 호출했네요. 첫 번째 인수는 문자열, 두 번째 인수는 배열의 이름인 그레이드스 어레이. 자,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받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레이드스 어레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그레이드스 어레이, 이 매개 변수는 아까와 동일한 이 10개의 배열이 있는 주소 OX1111 그 값을 이 매개 변수도 함께 갖게 되는 겁니다. 즉 그레이드스 어레이는 OX11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레이드스 어레이 OX11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그것을 다시 그레이드스라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7번째 줄에서는 10명의 학생의 배열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밖에서 불려진 요 주소값 그레이드스 어레이 이 주소값과 그리고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이 그레이드스 어레이 주소값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인 그레이드스 이 세 개 모두가 같은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10명의 학생의 배열이 있는 그 주소값 OX1111 그 값을 갖고 있게 됩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전달해서 수행이 된다면은 두 번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화면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그레이드 이 부분에서도 바 차트처럼 별이 표시된 차트 형태의 출력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평균값, 토탈 실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배열의 크기만큼 나눠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부분입니다. 리턴 타입도 더블입니다. 더블, 실수형인. 자, 그것을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 지정자가 F로 나와 있습니다. 자, F로 표시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실수형,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F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 만약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소수점 자리가 4자리로 형태로 평균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F4인 경우 평균값이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되는 형태로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테스트 하니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테스트 하니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전에 해당 모듈을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그레이드 북 어딨나요? 자, 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쭉 이렇게 클래스를 쭉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그레이드 북 테스트, 즉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테스트 하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드 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그레이드 북이라는 클래스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이 간단하게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테스트 하니스입니다. 그래서 부분 만들어 놓고 이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 이것을 테스트 하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이거를 사용자가 키보드로서 입력을 해갖고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이런 내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